번째로 위험을 상징하는 왕실의 상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동거이라 부르지 않고 사나성, 사극 종묘를 두고 우측에는 사진관을 두고 성의 앞쪽에는 조정을 두고 뒤편에는 시장을 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한국 도성에서도 정전이 왕복군의 동쪽에 종묘를 두고 서쪽에 사진관을 세운 배치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궁궐 유적과 그 특징, 현재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는 개성 만월대 유적의 인간적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록에 있는 삼국시대 궁궐 유적의 특징과 현재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는 개성 만월대 유적의 공간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전 1세기 이후 한반도에서 인류가 강력한 중앙집권을 바탕으로 고려, 백제, 신라의 삼국 고대 국가가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자 왕이 사는 오성과 궁궐 등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조련하여 고대 건축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유적을 바탕으로 조선과 궁궐의 축조 방식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처음 도읍을 정한 것은 비류강 유역의 졸문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왕 시기는 한동안 국내성은 지금의 미국 김인성 집안 시내가 되겠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국내성의 규모는 한비의 길이가 600에서 700m 정도의 메워진 방향으로 전체 길이는 약 2,800m 남아있는데 성 외벽의 높이는 5에서 6m이고 성 안쪽 높이는 3에서 5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도성 주변에는 남호스승이 해자를 두르고 서쪽 벽은 풍문을 이용하여 성을 보호하였고 성 안에서는 건물들의 초석과 바람 등이 준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국내성은 모두 돌로 쌓은 석성으로 돌과 흙을 섞어서 한 토성 건축성이 평양의 안압공성과 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양 대성산 기슭에 있는 안압공은 고려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대성산 기슭에 건립한 약 610m의 방영 공성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5m이며 성벽의 아래쪽은 9m 폭으로 성벽 내에 성석을 쌓고 그 속에 지능을 다져 특징을 넣은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쪽 성벽에는 주나라 주례 공공기의 도성계로 배치와 같이 남쪽에는 3개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내 모서리에는 강문기가 있으며 북쪽으로부터 물을 얻어들여서 남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여러 건물들은 해안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따라서 남구, 중구, 북구, 서구로 나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이대성에서 건국하여 민조왕 명령이 승리 875년에 지금의 동진 인진으로 천도하였고 중앙 16년에는 다시 지금의 중으로 천도하여 상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충북에 위치한 흥락도성은 서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충격 등산에 구축한 순수 평지도성으로 그 면적은 12만 1325평방미터이고 둘레는 약 2250m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형태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2인 8명으로 북벽과 반벽은 짧은 벽으로 지천에 가깝고 동벽과 서벽은 강벽에서 근거를 이루며 쭉 그어지는데 그중 동벽은 중앙부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벽의 너비는 30에서 40m 정도인데 가장 넓은 곳은 70m에 이르고 복원된 북벽의 높이는 11.1m, 이 복원된 남쪽과 동벽의 높이는 약 6m 정도로 이 군락도성의 발굴 결과는 향후 백제 청구의 위계성과 관련하여
각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토성은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일부 인물이 발견되었고 1964년 서울대학교에 시골 조사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성문대학교 김학도성 학술 조사관에 의해 아파트 대금 건축공사 현장에서 백제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긴급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 전북의 축조 방법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가장 아래쪽에는 뼈를 따라 구천을 가지고 하부 폭 7m, 높이 5m 정도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구축을 쌓아 제 밑면에는 강돌을 한 겹씩 깔아 난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토성은 현재 한강변의 서벽을 제외하고 북벽과 동벽, 남벽 등이 남아있고 북벽 446m 구간은 이미 보건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백제가 수도를 함흥성에서 현재 공주로 천도한 시기를 웅진시대라고 합니다. 웅진시기의 도성으로 추천하고 있는 현재의 경상성은 동북쪽으로 금강을 끼고 주위에는 비교적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전면요새 같은 산성으로 중앙에 높은 경지에 여러 동의 건물주와 기둥이 발견되어 이곳을 건물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원래 흙으로 쌓은 토축성이었으나 조선시대 개축 때 석성으로 쌓은 것들이 대부분 남아있고 남쪽의 진남루와 북쪽의 동승루는 그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동문과 성문은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성벽의 분대는 약 2.2km, 대부분 석성으로 높이와 너비는 일정하지 않지만 높이는 1m 내외이고 기적의 너비는 8.5m, 윗면의 너비는 3m 정도입니다. 전면에는 기록에 나타난 인물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지금의 부여 전도한 시기를 사비시대라고 합니다. 부여지방은 수도 사비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 방어시설로 후수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정림사지에서 중남지로 이어지는 남북 축선 외곽으로는 나성을 건넜습니다. 이 나성의 축성연대는 중앙대이 523년에서 554년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부산성의 동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주에 있는 청사선을 거쳐 원산 방향으로 가는 정문지와 공주로 통하는 중문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동문지 주변의 나성 단면은 기저부가 13m이고 윗면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상부는 4m 정도인데 그 높이는 5.2m로 한 토로 겹겹이 쌓아서 보이는 풍적 구성 속에는 백제인들의 섬세한 주목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경사진 지면을 이용하여 계단을 만들어 통로를 만들고 또 이 주변에서 제일 높은 필성원으로 오르게 하였는데 필성원에는 횃불을 올렸던 공수대와 건물터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후소산성 남쪽에는 사비시대 왕국을 비롯한 많은 민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발굴조사에서는 대형 건물지, 창고시설, 예술시설 등은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왕궁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무광 35년에는 중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에서 물을 끌어들여 연못 가장자리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광장 중산을 모방하여 목 가운데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중남지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다만 목간 30명의 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박해토세가 경주 남사 수적기생이 고구청에 홍수를 지었다고 하며 기원전 37년에는 음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이 음성잡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성은 소축성으로 둘레가 2,407척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상 22년에는 월성을 축조했는데 그 위치는 현재 경주박물관 북쪽에 있는 구릉지로
국립경제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삼국 통일을 이룩한 통일신라는 도를 옮기지 않고 조선 내 정전법을 도입하여 시가지를 다급한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획하였는데 토시계획은 오여척으로 400척 간격의 격자 구획을 이루어 중앙대로는 80척, 기타 가로는 40척으로 그 법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압지로 불리는 동궁과 을지는 삼국사기 문광 14년도에 홍불 안에 못을 파고 가초, 기한새, 짐승을 빌렸으며 19년에는 공부를 순수하였는데 매우 화려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에서는 동궁과 을지 연못 길이가 확인되었는데 연못 동태이면 200m, 남북 180m, 관길이 1,500m로 당시 연못으로 물을 들어오는 입수구와 문이 빠져나가는 출수구 시설이 적용되었고 목조건물 2개 등 많은 양의 교화유가 검토되었습니다. 또 모속에는 삼신승산을 모방한 3개의 섬을 두고 12개의 봉우리를 두어 우산 12봉을 상징하였고 이 연못의 주변에는 많은 그물지가 노출되었는데 그중 부산 호안에 이들에 있는 세동의 군민터는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려왕조에 수했던 개성은 홍합, 송도, 강도, 왕경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으며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송합 또는 송도로 그 뜻은 중국인 몽골지산의 홍합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은 태조이년에 축성되었고 송합산 아래의 마을 때에는 궁궐이 건립되었습니다. 고려도령 기록에 따르면 고려 중기 이후 동문은 수민문, 남문은 고난문, 중문은 오정문, 등문은 uk창문이라 하고 이들 세 문 사이에는 각각 한 개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궁궐의 정남문은 승평문이며 승평문의 좌우에는 2개의 동거문이 있었고 승평문을 지나면 정면 7칸, 정면 3칸에 진공문이 들어서고 다시 정면 5칸, 정면 2칸에 창화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높은 석 위에 정전은 둘러싼 동성각과 세인각 그리고 정문인 규령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전인 해경전은 정면 9칸, 정면 4칸으로 높은 기단 위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측되며 정전 기단에는 정면성을 중시하여 동서사로 2개씩의 계단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경전의 중심축과 어긋나는 보다 높은 터에는 왕실의 중요한 기물을 보관하는 장화전이 있고 그 뒤로 한층 높은 지대에는 왕이 신하들의 입사를 논의하던 원덕전이 있었습니다. 친전인 만명전과 장명전은 건덕전 뒤편 동쪽에 있었는데 건덕전은 일상적인 의료를 수행하는 곳으로 해경전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밖에도 해경전 서쪽에 수만문의 책을 보관하는 두각건물이 인천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궁성을 비롯한 강청, 불교 사찰이 모두 자연지형을 따라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한국의 도성과 궁궐 그리고 고려 도성과 궁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도성과 궁궐은 공통적으로 금강을 옆에 끼고 방어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고려의 주 개성은 송악산에서 흘러내린 진해리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풍수지리사방에 입각한 이상적인 구조에 건립된 도시로 모두 자연재해를 이용하여 입지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선시대의 도성인 한양도성은 주례복원기의 좌묘 우사의 배치 계획에 따라 좌측인 동쪽에 종묘를 두고 우측인 서쪽에 사직단을 두었으며 궁궐의 앞쪽에 육조를 두어 육조거리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지리에 따라 북경로인 주산을 북악으로 하여 좌청룡의 낙타산, 500호의 인왕산, 남주작인 목멱산의 능선에 따라 축조되었습니다. 더불어 성곽에는 동서남북으로 사대문을 배치하고 각각의 방위에 사소문을 두었습니다. 도성 내에는 정동인 경복궁을 비롯하여 동궐인 창덕궁과 창경궁, 서궐인 경희궁, 그리고 경운궁이 건립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으로서 전조 후침 삼문상조의 원칙에 따라 치조, 외조, 연조의 영역을 구성하였습니다. 반면 창덕궁은 이궁으로 자연지세를 따라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특히 비원으로 불리는 후원은 우리나라 궁궐조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경궁은 조선 초기 별궁으로 대비를 모시기 위한 정각으로 지어졌는데 자연지형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정전인 명전전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한양 도성의 연건 배경과 그 특성, 조선시대 각 궁궐의 건축 공간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한양도성의 연건 배경 및 그 특성, 그리고 조선시대 각 궁궐의 건축 공간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도성은 한양도성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면서 천도를 계획하게 되는데 태롭게 건설된 한양도성은 조시대부터 뿌리 내린 풍수지리 상황에 입각한 터전으로 유교적 정치 진세에 따라 종묘와 사직, 궁궐과 시장, 도로가 수립된 도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로 둘러싸인 서울 성곽과 도심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종묘, 사직, 궁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을 둘러싼 성곽은 태조사연 윤 9월에 도성도감을 설치하여 대조원은 축성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연건공사는 봄공사에서 이미 거의 성을 쌓았고 가을공사에서는 이진항곡과 보수 등으로 도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축성 당시 성곽의 둘레는 59,500척으로 600척을 한 단위로 하여 57소안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천자원의 좌우를 표시하여 대각선의 동에서부터 각 공사 부근에 판사, 부판사 등 12명을 임명하여 민정을 독려하고 경과하게 선하도록 되었습니다. 완성된 성의 남문은 수명, 용문은 금문지문, 서문은 병의문, 중문은 책문이었고 남동서의 강인문으로 임하였으며 남서의 소록문, 북서의 성문, 북동의 홍화문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전해오는 수선전도가 18세기경에 그려진 도성시도에는 자천형 우백호의 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주례고궁기의 자저우사 배치 계획을 따라 정궁인 경복궁의 좌측에 종묘가 있고 우측인 서쪽에 사직단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묘와 사직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의 신의를 모신 사당입니다. 신의는 건물 한 칸에 한 분의 신의를 모셨는데 창건 당시에는 7칸 평면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종 시기에 이미 신실이 부족하여 별도 건물인 영영전을 지었고 16세기 말에는 다시 종묘 정전을 11칸으로 확장하였으며 고종 7년에 다시 확장하여 현재 건물 규모인 19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묘는 확장 때마다 정처에 생기는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검소하면서도 신선한 제사 공간을 만들어냈으며 신실의 한 칸 한 칸은 지극히 단순한 구성이지만 간결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칸의 평면 구성은 우선 앞쪽 방칸을 기둥만 세운 개방된 공간으로 꾸며 제향 때 술잔을 올리는 공간이 제례를 치르는 곳으로 각 신실의 정리는 두툼한 한장을 달아 익숙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의 기둥에는 간략한 공계통의 포장을 쌓았으며 장대석의 기둥 앞으로는 약간 거칠게 다듬은 얇은 돌판을 깔아 넓은 공간을 연출하여 종료 제작에 맞추어 제한을 올리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신실 안의 북측벽 중앙에는 감시를 설치하였고 신주를 모시는 장을 만들고 그 내부에 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종묘에서 행해지는 종묘 제례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묘 제례학과 더불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직단은 국토의 신과 국옥의 신에게 제사하는 바를 말합니다. 사직단의 배치는 동쪽에는 국사를 모시는 사당과 서쪽에는 국직을 모시는 식당이 동서 겹친되게 배치되었습니다. 부단은 네모 반듯한 형태로 세 볼대의 장대석으로 높이는 3배가 되게 하고 한 변은 20자 크기로 평면을 설정하고 반의 내면에는 3층의 돌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각 단에는 신자를 북쪽으로 모셨는데 수측으로 높이 2자 반, 너비 한 자의 석주를 세워 국토시와 부지시를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 위에는 오행을 상징하는 5가지 색의 흙을 덮도록 하였는데 우주를 지배하는 오행의 질서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오해의 사직단도에 표현된 사직단의 배치를 보면 가장 중심에 사직단이 놓이고 2단을 낮게 둘러싸고 있는 유라는 담장이 있으며 그 밖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시 담장을 둘렀습니다. 유와 둘레담 사이에는 각각 사방의 중앙에 홍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제사를 진행하는 사직단에서는 1년에 4차례의 제사와 선농, 선장, 우단을 제사 지내는 등 중사 외에도 그 밖에 기록제와 기구제를 지내기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정궁으로 태조 3년 주례공의의 3문3조 궁제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즉 제왕의 궁궐에는 치조, 외조, 연조의 3조와 고문, 지문, 노문을 갖춰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치조는 임금이 정사를 보는 영역이고 외조는 신하들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고 임금에게 진행하는 영역이며 연조는 예조라고 하면 이는 왕과 그 가족들이 기거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또한 고문은 외조의 정문이고 지문은 외조와 치조를 연결하는 문이며 치조와 연조 사이의 문이 노문을 뜻합니다. 따라서 건정전과 사전제의 영역은 치조의 영역, 강영전과 연생전, 경성전 등은 연조의 영역, 강화문과 건정문 사이의 공간에 자리한 생각들 모두 외조의 영역에 해당되는 생각들이며 강화문, 건정문, 강화문이 각각 고문, 시문, 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복궁은 태조 이후 지속적인 건축과 개축으로 세금대에 비로소 국궁으로서의 뜰을 갖추게 되었으나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으며 270년간은 빈토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복궁의 중건 공사는 보존 1년에 착수되어 보존 5년에 완성되었으나
1876년 화재로 내전 일부가 소실된 것을 조선시공원에 재차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중분된 궁성은 창건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장방에 가까운 형태로 궁장의 동서 끝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또한 궁성 동서남북 사방에는 각각 건축문, 영추문, 강화문, 신문문을 세우고 궁성 북쪽으로 주사인 제각에 이르기까지 넓은 터의 후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궁궐의 공간 구성은 3분 3조의 궁궐 체제를 갖추고 남북 일직선상에 정전인 건정전과 편전인 사정전, 신전인 광명전과 교태전을 두어 창건 때의 기본 고익을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앞부분에 정치와 관련한 이거를 두고 뒤에는 신전 및 생활 공간을 두어 전조국진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1917년 창덕궁 재건의 명목으로 일본인들이 대공원의 생각을 서로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발굴 조사를 통하여 그 물지 요구를 확인하고 복원 계획에 의하여 광명전, 교태전 등 신전 공간이 복원되었으며 풍경문 자리에 세워졌던 조선 총독부가 철거되면서 2001년 10월 26일 풍경문이 복원되었으며 차례로 중승영역이 복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덕궁은 태종이 유공으로 지었으며 도성 북쪽의 한 동문인 은공을 수산으로 자연시대를 따라 건물을 배치시킨 것이 전공인 경복궁과 대조가 됩니다. 궁의 남쪽에 있는 금문이 광화문을 들었으면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직각으로 돌아가는 진로가 이어지는데 금천교를 지나는 진승문이 나오고 이 문에서 다시 굴곡된 한람로를 따라가는 다양한 인정문과 인정전이 마주치게 됩니다. 정전의 동북방에 놓인 현정전은 우리나라 궁궐의 수밀하게 지붕의 기하가 성기하고 이어졌습니다. 그 동편에 신전인 대조전이 배치되었는데 신전 바로 뒤에 언덕이 있어 건물은 자연시행을 따라 경복궁과는 전혀 다른 전형으로 짙은 수비나 대칭을 지향하고 몇 차례 동선이 꺾인 진입로로 구성하여 정각을 비치하는 자연시행을 따랐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도성 안의 세 궁궐이 모두 불에 타버렸고 궁의 복구는 15년이 지나서 겨우 착수되었으며 이궁이었던 창덕궁이 경복궁을 대신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중분된 창덕궁은 궁궐의 위치나 기본적인 건물 구성, 정강의 명칭 등은 거의 소실 이전의 모습을 따랐고 비용으로 불리는 창덕궁의 후원은 주암루, 우용정, 예련정, 태극정, 정의정, 소요정 등 건물과 어우러져 우리나라 궁궐 조경의 원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경궁은 본래 태종이 세종의 왕위를 양해하면서 거찰 궁토로 지은 수강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1485년 수강궁 곁에 대비를 모시기 위한 별궁이 조성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창덕궁과 연결되어 동굴로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궁궐 역할을 하였습니다. 궁궐의 전체적인 배치는 동양한 정문인 공화문을 들었으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는 옥류천이 있고 그 뒤에 놓인 홍예의 옥천루는 성종 당시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옥천교를 지나 명정문을 들었으면 아담한 월대 위에 정전인 명정전이 배치되었는데 이 건물은 조선대 궁궐의 정전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각국의 발작 지어진 건물입니다. 창경궁 역시 1592년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강해군 8년에 재건되었지만 인조 2년 이가래란으로 많은 정각들이 다시 소실되어 인조 11년에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순종 3년에 일제가 공안의 수많은 정각들을 끌어내면서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1911년에는 박물관을 지어 창경을 창경원으로 이걸 낮추어 유원지로 전락시켰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창경군 보건계획이 수립되었고 창경원 시절의 동물원을 같은 대공원으로 옮기면서 영전전 건너의 편전인 문정전, 빈양문동 전 월락이 복원되면서 1980년 창경궁으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궁궐로는 경희궁과 덕성궁이 있습니다. 경희궁은 본래 경덕궁으로 조선 후기 이궁으로 건립되어 동굴인 창덕궁과 대비하여 서울로 불리며 중요시 되었습니다. 또한 덕소궁은 조선 후기에 사용된 궁궐로 국내에는 정가는 돈덕전 등 서양식의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궁궐 모두 일제강점기에 해체되면서 현재는 원래의 궁궐 영역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도성인 한양도성과 궁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는 국가적 예제의 시대를 어떤 으로 두고 고대 도성의 규범에 따라 도성과 궁궐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통 건축의 이해, 도성과 궁궐 건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